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면 거지꼴 못 면한다. 현재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실 만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 거주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정말 오랜만에 돈이 되는 분양이 동시에 떴습니다. 실수요자, 투자자가 반드시 청약을 고려해야 되는 단지 두 곳의 청약 전략을 분석을 했습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30일 업데이트했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목은 집값이 폭락해도 무주택자가 내 집만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왜 못 살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살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올해 1월 상황 한번 볼까요? 그 당시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전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1.05%였습니다. 저 부동산 유튜브 하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거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단기 전세의 급락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격이 8억 떨어졌네, 뭐 전세금 내려간 만큼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다. 이 시기는요, 세입자가 갑 중에 갑이었어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서 전세가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만큼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임대인이 세입자 전화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시기예요. 나갈까봐. 자, 당시 전세 만기된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집 마련 의지도 있었고 마침 전세 만기도 왔었어요.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다렸는데 실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어요. 당시 뉴스 기사를 몇 가지 좀 추려볼까요?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집값 8억 4, 5년 간다. 이런 집은 1주택자도 파세요.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파트 40% 폭락, 7년간은 집 사지 마라. 동아일보에서는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7억대까지 하락, 어떤 정책으로도 못 막는다. 보수 언론마저 집값 대세 하락을 경고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요, 자녀가 집 산다고 하면 부모님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렸던 시절이에요. 자, 공포스러운 기사와 주변 반응을 접한 세입자는요, 전세 계약 연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전세 계약을 하려고 맘먹었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2억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2억 받아서 은행 갔더니 왕대접을 받아요. 예금금리가 5%가 됐다는 거죠. 갑자기 매월 67만 원의 이자가 쌓이면서 꽁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도 혹시 이번에 한번 집 사볼까 해가지고 집 사려고 대출을 알아봤더니 4억 대출 받는데 이자가 245만원, 원리금과 이자 납부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월 67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245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영끌러로 전환된다? 싫잖아요. 그래서 무주택 실소자는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엔 진짜 살려고 했는데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거주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주택 매수 시 소비가 제한될 정도로 부담이 커지더라. 게다가 주택가격 하락장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냥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 계약을 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대중은요,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은 전세 계약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절대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최소 2년 뒤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투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과거 역전세난을 공부해 보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에도 잠실발 역전세난이 있었고 2018년 2월에도요. 동탄과 그리고 평택 지역에 역전세난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헬류시티발 역전세난이 있었죠. 역전세난은 겨울방학 때 짧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전세난이 발생한 2년 뒤에는요. 전세값이 크게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착한 집주인 만나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들이 착해지는 시기가 언제죠? 단체로? 전세값 하락 시기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집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들은 벼르고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시세대로 다 돌려받았죠? 이번에도 시세대로 합시다.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야기를 꺼내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대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시즌에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길 때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1년에 왜 100만 명 넘게 집을 샀겠습니까? 전세 매매 가격도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가? 전세 가격이 수도권 전세 가격 변동률 9월 16일 날 0.24%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 14일 날 0.1%인데 2배 넘게 올라갔어요, 상승률이.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매물이 굉장히 적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요, 융자 있는 거 빼고 저층 빼고 탑층 빼면요, 생각보다 전세 매물 안 많은 거 요즘 전세 매물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올해 1월과 전세 시장이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구축 아파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지구청 인근에 위치한 신정마을 주공 1단지 2023년 1월에 전세 시세 3억 4천인데 최근에 전세 계약된 거 봤더니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호가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무려 1월달 대비 전세 가격이 3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역전세난의 진원지인 성남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했죠. 고양시까지.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 올해 1월 달에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보증금 4억의 신규 계약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약된 거 봤더니 5억 2천만 원에 계약됐네요. 30% 상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급등하는 시장금리와 다른 전세대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 대한민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최고치인 4%를 찍었는데 코픽스 금리는 2달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대출 금리는 3.8%입니다. 주담대 금리는 4.2에서 4.3%대 전세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요. 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전세 가격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만간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전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많은 사람들이 전세 만기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만기는 이제 겨울에 좀 몰려있는 편이에요. 자, 근데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2년 전 전세 가격보다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자,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거는 집주인들이 친절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는 환급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주비를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또 고민할 겁니다. 올 초 대비 많이 오른 가격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볼까. 자, 근데 이런 고민되는 와중에 유튜브 들어보면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어주는 영상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을 하죠. 전세 계약 연장하고 지켜보자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전세난은 2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2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전세난은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끝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 상황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올해 초에 전세 연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에 전세 연장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관련 상담이 정말 급증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1주택자인데 집을 파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무주택 상태로 있었는데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분들 중에서 자금이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 내 전세 만기 시점에 되어 있는 주택을 이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수라고 내가 들어가 살면 돼요. 요즘 그런 금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약이 답입니다. 이게 청약이 지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청약은 계약금만 있으면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잖아요. 청약 당첨되고 그 입주 가능한 시점에 전월세 만기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열심히 청약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청약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말에 전세 만기되는 분, 내년 1분기 때 전세 만기되는 분,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